안녕하십니까, 호쌤입니다. 5월 초순에 태백산에 왔습니다. 태백산은 이제 봄이 막 시작되고 있어요. 제가 아침에 여기 7시 반쯤 도착했는데 아침 기온이 5도 6도 이렇더라고요. 이쪽 나무들 보시면 아직 잎이 나지 않았어요. 나무들은 겨울이고요. 그 아래쪽에 나무들이 아직 잎을 틔우기 전에 아래쪽은 꽃천지입니다. 지금 노랗게 보이는 저 꽃들은 유채꽃 같지만 유채는 아니고 산 괴물 주머니들이 노랗게 꽃밭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장관입니다. 오늘 태백산의 봄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루귀들은 꽃이 대부분 졌는데 이 친구는 아직 꽃이 남아있네요. 뒤늦게 핀 꽃인가 봅니다. 잎들하고 같이 있는 걸로 봐서. 잎이 이렇게 활짝 펼쳐질 때쯤 되면 보통 노루귀는 꽃이 없거든요. 이 노루귀는 왜 자기가 노루귀라는 이름을 가졌는지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린 잎이 막 나고 있어요. 이렇게 잎이 펼쳐질 때 그 모습이 마치 노루귀처럼 닮았다라고 해서 노루귀예요. 진짜 이 말려있는 잎의 모습이 노루나 고라니의 귀 모습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호라비 바람꽃도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바람꽃 종류들 중에 높은 곳에 오면 볼 수 있는 친구고요. 우리나라에만 있어서 한반도 고유종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태백산이나 설악산 이런 데 오면 큰 무리를 이루고 있는데 좀 낮은 산에 가면 보기 어려워요. 이렇게 꽃대가 하나씩 올라오는 바람꽃이라고 해서 호라비 바람꽃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요. 항상 이렇게 꽃대가 하나만 올라오는 건 아니고요. 가끔 이렇게 2개씩 올라오는 개체들도 있습니다. 꿩의 바람꽃이 화사한 꽃을 뽐내고 있습니다. 바람꽃 종류들 중에 가장 화려한 꽃이에요. 꽃잎수도 많고 여러 장의 꽃잎이 하늘거리는 모습도 굉장히 아름다운 바람꽃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른 봄에 맞이할 수 있는 친구고요. 노루귀하고 더불어서 언제 봐도 사랑스러운 꽃이 이 꿩의 바람꽃 같아요. 꿩의 바람꽃은 이렇게 활짝 핀 꽃도 예쁘지만 이렇게 이제 막 피어나는, 그래서 아직 아래를 보고 있는 펼쳐지지 않은 꽃도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이렇게 중간쯤 펼쳐진 꽃도 참 매력적이고 각각의 모습에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이 꿩의 바람꽃입니다. 독특한 꽃을 피우는 회리바람꽃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보통 바람꽃들이 하얀색 꽃을 화려하게 피우는데 이 회리바람꽃은 꽃이 그렇게 화려하진 않아요. 보통 우리가 꽃잎이라고 인식하는 하얀색 꽃잎은 꽃받침 잎이거든요. 그런데 이 회리바람꽃은 꽃받침 잎이 이렇게 뒤로 녹색으로 확 젖혀져요. 이 노란색이 꽃잎입니다. 바람꽃은 꽃잎이 마치 암술수술처럼 생겼죠. 그리고 꽃받침 잎이 꽃잎처럼 화려한 건데 이 회리바람꽃은 그 꽃받침 잎이 녹색이고 뒤로 젖혀져서 꽃잎처럼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바람꽃들에 비해서 화려함은 좀 떨어집니다. 저 모습이 마치 회오리 바람 부는 것 같다라고 해서 회리바람꽃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바람꽃 종류예요. 노루삼도 꽃을 피우고 있네요. 하얀색 솜방망이 같은 꽃을 피우고 있어요. 꽃이 총상꽃 차례로 다닥다닥 모여서 피어 있죠. 보기 드문 미나리 아제비 종류가 출현했어요. 왜 미나리 아제비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작은 미나리 아제비라고 하는 의미로 왜 미나리 아제비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고요. 중부 이북 좀 높은 산지에서 볼 수 있는 미나리 아제비 종류예요. 보통 미나리 아제비들이 5, 60cm씩 크게 자라는데 이 외 미나리 아제비는 10cm 남짓 되는 아주 작은 키로 자라요. 하지만 꽃은 이렇게 화려하게 피웁니다. 털이 거의 없고요. 잎을 보시면 이게 이제 뿌리잎입니다. 뿌리잎은 3장으로 깊게 갈라져요. 뿌리잎만 보면 우리 하천가에서 보는 개구리자리하고 많이 닮았죠. 그리고 줄기잎은 이렇게 가늘게 갈라집니다. 재밌는 왜 미나리 아제비가 나왔어요. 친구는 스스로 이렇게 겹꽃을 만들었네요. 보통 왜 미나리 아제비 꽃은 정확히는 꽃받침이죠. 꽃받침은 5장이 일반적이에요. 5장이 일반적인데 이 친구는 지금 이렇게 여러 장의 꽃잎을 달고 있죠. 자연에서 이렇게 겹꽃들이 만들어지는 종들이 있습니다. 장미과에서 특히 이런 겹꽃이 자연적으로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선별하고 육종해서 장미가 탄생한 거고요.
호라비 꽃대도 꽃을 한창 피우고 있습니다. 꽃대가 하나씩 올라온다라고 해서 호라비 꽃대라고 하죠. 이 친구는 꽃잎은 없어요. 지금 하얗게 보이는 건 수술대입니다. 수술대인데 재밌는 건 수술대 끝에 꽃밥이 있는 게 아니라 저 아래쪽에 노란색 꽃밥 보이시죠? 그게 꽃밥입니다. 보통 수술대 끝에 꽃밥이 달리는데 이 친구는 수술대 아래쪽에 꽃밥이 달려요. 수술이 이렇게 세 개가 하나를 이루고요. 그 위쪽에 수술대가 시작되는 부위에 조그만 연두색 빛이 나는 게 암술이에요. 저건 나중에 열매가 될 암술대입니다. 이렇게 수분이 끝나고 나면 수술대는 다 떨어지고요. 암술대만 남아서 부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열매가 되는 거죠. 호라비 꽃대가 막 올라오는데 너무 올망졸망 귀엽게 올라옵니다. 마치 성화봉송에 쓰는 성화 같아요. 컵받침을 두르고 있는 촛불 같기도 하고 받치고 있는 녹색 컵이 너무 예뻐요. 그 안에 있는 하얀색 꽃도 정말 앙증맞고요. 제가 지금까지 본 호라비 꽃대 중에 제일 귀여운 호라비 꽃대 같습니다. 한계령 풀은 이미 꽃이 지고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워낙 꽃이 일찍 피는 친구여서 제가 한 2주 전, 3주 전쯤에 왔을 때 꽃이 한창이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꽃은 다 지고 열매가 연글어가고 있는 단계네요. 설악산 한계령에서 처음 발견됐다라고 해서 한계령 풀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죠. 태백산에도 살고 있습니다. 전봉산에 가면 이 한계령 풀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자라요. 여기도 만만치 않게 많은 개체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다 한계령풀 무리들이에요. 꽤 큰 무리를 이루고 있죠. 피나물도 뒤질세라 꽃잔치에 숟가락을 하나 얹었습니다. 요 시기에는 특히 미나리아 제비과 꽃들이 많은데 이 양귀비과에서도 나도 지지 않겠다라고 해서 피나물을 대표 선수로 내보냈네요. 꽃이 참 아름답죠. 이쪽 둔덕은 온통 피나물입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흐려서 꽃이 활짝 피지 않았는데요. 날씨 좋은 날 꽃들이 꽃잎을 활짝 펼치고 있으면 무척 화려할 것 같아요. 태백산에 오면 유난히 반가운 제비꽃이네요. 태백제비꽃이 한창 꽃을 피우고 있어요. 태백제비꽃은 태백에만 있는 건 아니고 전국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태백제비꽃들은 유난히 꽃이 크고 화려하네요. 이름값을 하는 것 같습니다. 태백에서의 태백제비꽃. 신갈나무 옹이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 웅덩이 같은 곳에 태백제비꽃이 아늑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회만 주어지면 어디든지 자라는 식물들 보면 참 대단해요. 평소에 보기 어려운 재미있는 현호색이 출현했어요. 갈퀴 현호색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꽃이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보시면 꽃받침이 발달을 하는데 꽃받침 끝부분이 갈퀴처럼 갈라져요. 빗살무늬로 갈라지죠. 그래서 갈퀴 현호색이라고 부르는 친구입니다. 태백산에 오면 이 갈퀴 현호색도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재밌게 생겼죠. 날개 현호색과 더불어서 꽃받침이 발달하는 현호색 종류인데 날개 현호색은 천사 날개 같은 그런 모습이라면 갈퀴 현호색은 갈퀴 모양의 화려한 모습을 찡인 현호색이에요. 갈퀴 현호색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하면 이렇게 꽃대가 위로 쑥 올라와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잎들하고 꽃하고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꽃이 더 돋보여요. 갈퀴 현호색은 갈퀴 모양의 꽃받침도 독특하지만 꽃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진한 청보라색의 꽃을 피우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꽃판도 굉장히 크고 윗꽃잎의 화판도 다른 현호색들에 비해서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꽃이 다른 현호색들에 비해서 훨씬 화려한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태백산에는 지금 이 산괴불주머니가 한창입니다. 완전히 꽃밭을 이루고 있어요. 유채꽃밭 같아요. 산괴불주머니는 꽤 이른 봄에 꽃을 피우기 시작하죠. 그리고 무한화서여서 꽃을 계속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전에 만든 꽃들은 빛이 바래고 있고요. 위쪽에서는 계속 샛노란 꽃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꽃을 피우다 보니까 오랫동안 꽃을 피워요. 이런 친구들은 원예종으로 개발하기 딱 좋은 꽃의 형태죠. 저도 저희 집 화단에 산괴불주머니 씨앗을 몇 개 갖다 놨더니 봄에 꽤 오랫동안 꽃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 친구를 왜 원예종으로 개발하지 않는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노란색 산괴불주머니 무리들 옆에 하얀색 별꽃 무리들이 꽃을 한창 피우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높은 산에 오면 볼 수 있는 숲 개별꽃들이에요.
주변에서 보는 개별꽃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그런데 높은 곳에 오면 이 숲 개별꽃이 대부분이고요. 차이점은 잎에 있습니다. 꽃은 많이 비슷해요. 그런데 잎 가장자리를 보시면 가장자리를 따라서 털이 빽빽하게 난 게 보이시죠? 이 부분이 우리가 보는 개별꽃과 다른 점이에요. 개별꽃은 이 잎이 시작하는 아래쪽에 털이 조금 나고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이 숲개별꽃은 잎 전체 가장자리에 이렇게 털이 빽빽하게 납니다. 태백자 들어간 친구가 또 나타났습니다. 태백개별꽃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친구는 꽃잎수가 굉장히 많아요. 9장 정도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다른 개별꽃들하고 좀 차이가 있고, 물론 꽃잎은 9장보다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개별꽃들이 꽃줄기에 털이 있는데 이 친구는 꽃줄기에 털이 없어요. 그 부분은 큰 개별꽃하고 많이 닮았죠. 그런데 큰 개별꽃보다 꽃잎이 좀 많이 넓어요. 그래서 꽉 찬 느낌이 있고 꽃잎 수도 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는 이렇게 꽃줄기가 굉장히 길게 위로 솟구쳤다는 거예요. 큰 개별꽃은 이렇게 길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큰 개별꽃하고의 차이고, 우리가 계속 살펴본 숲 개별꽃하고는 꽃잎 수도 차이가 있지만 잎 가장자리에 털이 아랫부분에만 몇 가닥 조금 있고요.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큰 개별꽃하고 많이 닮았어요. 태백개별꽃의 특징은 꽃이 질 무렵에 확실하게 나타나요. 보시면 꽃자루가 엄청나게 길죠. 그리고 열매 단계로 가면 확실히 아래쪽으로 확 처집니다. 이렇게 완전히 땅 쪽으로 꽃대가 훅 꺾어져요. 이게 이제 큰 개별꽃하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큰 개별꽃은 보통 이 위쪽에 비스듬히 이 잎 위에 누워 있거든요. 그런데 이 태백개별꽃은 완전히 땅 쪽으로 수그리는 이런 특징을 보여줍니다. 신기하죠? 꽃이 가득 핀 태백개별꽃입니다. 꽃잎이 많아서 꽃이 좀 더 화려해 보이고요. 꽃대가 정말 길죠. 꽃자루가 매우 길어요. 큰 괭이밥도 하얗고 탐스러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변에서 보는 노란색 괭이밥하고는 꽃 크기도 꽃 색깔도 확연하게 다르죠. 꽃이 굉장히 크고 예뻐요. 아직 조금 덜 폈는데 저 안쪽 꿀 안내선도 붉은색으로 진하게 선을 긋고 있어서 꽃잎을 더 화려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하얗고 큰 꽃을 피우는 친구가 이 큰 괭이밥하고 애기 괭이밥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둘은 꽃은 비슷하게 생겼어요. 하얀색 꽤 탐스러운 꽃을 피우는 게 비슷한데 잎이 다릅니다. 이 큰 괭이밥은 잎끝이 잘린 것 같은 큰 잎을 가져요. 그런데 애기 괭이밥은 우리가 보통 보는 약간 끝부분이 둥글둥글한 것 같은 일반적인 괭이밥하고 비슷하게 생긴 잎을 만듭니다. 그래서 잎 모양을 보고 이 큰 괭이밥하고 애기 괭이밥을 구분하실 수 있어요. 지난주에 문경세제에서 본 금북꽃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태백산에서는 노랑무늬 북꽃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꽃잎이 하얀색이에요. 보통 북꽃들이 보라색, 간혹 노란색 꽃을 피우는데 이 친구는 하얀색 꽃을 피워서 그 친구들하고는 꽃 색깔에서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 노랑무늬 북꽃은 오대산 쪽에서 처음 발견돼서 학명에도 오대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있어요. 아이리스 오대산엔시스라고 하는 그런 학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태백산에도 이 노랑무늬 북꽃이 함께 자라고 있네요. 얼레지 밭입니다. 다른 지역 얼레지들은 지금 거의 다 지고 없는데 여기는 아직 한창 봄이 시작되는 곳이라 얼레지들이 막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 이른 아침이라 꽃들이 꽃을 오므리고 있어요. 이 친구는 이제 꽃이 뒤로 젖혀지고 있습니다. 활짝 피고 있죠. 백합과 식물답게 꽃이 아주 화려합니다. 빛깔도 그렇고요. 지금 길게 나와 있는 부분이 암술이고 그 안쪽에 까만색 귀걸이 같은 게 수술입니다. 꽃잎 안쪽에 있는 저 무늬도 매우 화려해요. 곤충들한테 꿀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안내선이죠. 흰색 얼레지도 꽃이 피었네요. 이 친구는 색이 완전히 빠지지는 않고 연한 분홍빛으로 꽃 색깔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얼레지 밭에서 이렇게 하얀색 빛이 나는 얼레지를 만나면 굉장히 돋보여 보입니다. 나도개감채도 수줍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백합과 식물이에요. 꽃 색깔이 하얀색인 것 빼고는 잎 모양이나 이런 것들은 중해무릇이나 그 친구들하고 많이 닮았죠. 꽃이 참 수수하게 생겼습니다. 잎이 워낙 선형으로 가늘어서 꽃이 피지 않으면 눈에 잘 안 띄는 친구예요.
산장대라고 하는 십자화과 식물도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산에 피는 장대나물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산장대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장대나물 속으로 구분하기도 하고요. 어떤 도감에서는 애기장대하고 묶어서 애기장대 속으로 따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애기장대 속으로 구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장대나무라고는 가깝기는 하지만 차이가 있는 그런 친구예요. 밑에서 줄기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죠. 시간이 더 지나면 여러 개의 줄기들이 마치 기는 것처럼 넓게 퍼집니다. 그래서 덩굴처럼 자라요. 꽃을 보시면 내장의 꽃잎이 십자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는 십자화과 식물의 꽃 특징을 가지고 있죠. 친구가 산장대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오늘 이제 막 봄이 시작되고 있는 태백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태백산은 지금 노란색 화원이네요. 그 사이사이로 흰색, 보라색 꽃들이 점점이 아주 예쁘게 수놓아져 있습니다. 끝나가는 봄이 좀 아쉽네요. 봄꽃 즐감하시고요.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약은 약사에게, 식물은 오쌤에게. 감사합니다.